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소에 드라마를 즐겨보는 편은 아니거든요. 보면은 재미가 있기는 한데 한 편을 보게 되면 계속 보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요. 일상생활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자제하려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요. 다들 비슷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그래도 재미가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작품들은 못 참고 보게 되는데요. 얼마 전 국밥집 막내 아들을 정말 재미있게 보다가 마지막 회 참 다들 아시죠? 국밥집 막내 아들 보다가 현타가 오는 수준이라서 웬만하면 앞으로는 드라마를 보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더 글로리가 재미있다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하더라고요. 이거 보면 또 다 볼 텐데 안 봐야지 하다가 결국은 보게 돼서 밤새서 봤거든요. 덕분에 더 글로리 보다가 2시간 자고 일어나서 일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진짜 조금씩 나누어서 보면 되는데 드라마가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더 글로리가 해외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좋다고 해요. 아시아권에서는 1등을 했고요. 세계적으로도 3위까지 했다고 하네요. 사실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요즘 한국 드라마가 세계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요. 근데 왜 갑자기 드라마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요? 그건 바로 오늘 할 이야기가 OTT 시장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가지게 된 건 플랫폼의 변화 때문인데요. 기존에는 TV에서 방영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작품성이 좋은 작품이라고 해도 유명 방송국에서 그 드라마를 사가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보통 해외에서 아무리 인기가 있다고 해도 작은 방송국에서 드라마를 사가거나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드라마를 보다 보니 인기가 지금과 같이 많지는 않았죠. 하지만 넷플릭스처럼 OTT 시장이 발전하게 되면서 해외에서도 다른 나라 드라마를 보게 되는 게 훨씬 더 쉬운 상황이 되었어요. 유튜브와 OTT 시장이 발전하게 되면서 방송국들은 정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게 되어졌고요. 예전에는 잘 쳐다보지 않던 트로트 방송을 엄청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나이가 젊은 사람일수록 TV보다는 유튜브나 OTT 방송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TV뿐만 아니라 영화관도 예전 같지 않아요.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지만 코로나가 이제는 좀 지나간 상황이라서 회복을 해야 정상인데 그렇지가 않죠. CJ CGV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1분기 이후 10분기 연속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서 코로나 때에 비하면 매출이 많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아직은 매출이 코로나 이전의 50% 정도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영화관에서 가격을 인상하고 스포츠 경기를 중계한다던가 볼링장, 방 탈출 게임방 등으로 쓰면서 적자 폭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방송국과 영화관은 망해가고 OTT 시장은 엄청나게 커지니까 OTT 시장은 돈을 잘 벌고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은 게 OTT 시장도 적자가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시장이 형성되면 시장을 빨리 선점한 기업이 돈을 벌게 되거든요. 예전에 인강 이야기 할 때 메가스터디가 그랬고요. 유튜브도 사실 시장 선점 효과가 크죠. 카톡 같은 것도 워낙에 시장을 압도했으니 지금은 카카오가 엄청나게 커졌죠. 그러다 보니 기업들 입장에서는 시장을 빨리 잡아야 살아남는다는 생각이 강해지게 된 것 같아요. 보통 예전에는 절대 손해보면서 물건을 팔거나 하지는 않았는데요. 요즘에는 좀 손해를 보면서라도 빠르게 시장을 잡아서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거기에다 다른 걸 붙여서 돈을 벌 생각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람이 모이면 돈이 된다는 생각 때문이겠죠. 외국 기업에서 아마존이 이렇게 성공을 했거든요. 국내 기업에서는 카카오가 그랬고요. 쿠팡도 아마존을 따라하면서 그런 식으로 성장 모델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쿠팡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마켓컬리나 세탁특공대, 런드리고, 당근마켓 이런 곳은 다 적자예요.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쿠팡이나 당근, 마켓컬리 같은 사업은 이해가 가기는 하거든요. 근데 세탁특공대나 런드리고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시장을 잡는다고 해도요.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 아니고요. 세탁특공대는 말 그대로 세탁을 해서 집 앞에다 갖다 주는 서비스잖아요. 이게 다른 사업은 규모가 늘어난다고 해서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상황은 아닌데 시장을 선점한다면
분명히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을 텐데요. 세탁특공대나 런드리고는 시장을 잡는다고 해도 다 인건비잖아요. 배달로 집 앞까지 가져다 주어야 하는데 뭐 본인들 말로는 화장품을 팔아서 이윤을 보겠다고 하지만 사실 화장품 이야기를 하는 게 화장품은 원가비가 30%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화장품 이야기를 하는 거일 텐데 반대로 너무 많은 제품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장품 쪽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누가 세탁특공대 화장품을 사겠어요? 어차피 쿠팡으로 사면 집 앞까지 배달해 주는데요. 요즘에 배달하는 사람들의 수입이 괜찮다고 하지만 배달 대행 회사들은요 실제로 적자예요. 배달하는 사람들을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배달하는 사람에게 돈이 많이 가는 구조거든요. 배달 대행 업체에서 3,000원을 받는다고 하면 배달해주는 사람이 2,700원 정도 가져가고요. 배달 대행 업체에서 300원 정도 가져가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실제로 300원 모아서 직원들 월급 주고 돈가금 내고요. 임대료 내고 이러면 남는 게 없는 구조죠. 실제 시장을 잡는다고 해도 그만큼 인건비가 늘어나야 되는 구조라면 크게 하기는 힘들지 않나 싶어요. 이게 학원 사업에 대기업이 없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제일 많이 나가는 게 강사료인데 커진다고 해도요 강사료가 다 그대로 들어가니까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요 크게 된다고 해도 사실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세탁특공대나 런드리고는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가 굉장히 좀 의문이에요. 어쨌든 요즘에 이렇게 적자가 나더라도요 시장을 잡아야 한다는 마인드는 OTT에서도 불고 있거든요. 티빙은 2020년에 61억을 적자 봤고요. 2021년에는 762억이 적자가 났어요. 2022년에는 763억의 적자를 기록하였고요. 웨이브는 2021년에 558억 적자예요. 왓챠는 248억 적자고요. 국내의 OTT 기업 중에서 단 한 곳도 흑자를 기록한 곳이 없어요. 그럼 국내 기업만 이러냐? 세계적인 기업인 디즈니 플러스 역시 적자예요. 여기는 글로벌 기업이라 적자 규모도 정말 커요. 물론 디즈니 전체는 흑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디즈니 플러스가 속한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부의 영업 손실은요 14억 7천만 달러, 하나로 약 1조 9,839억 원 정도, 대충 2조죠. 디즈니 플러스가 출시된 뒤 3년간 누적 손실액이 80억 달러, 하나로 약 10조 5,220억 정도예요. 근데 사실 디즈니는 2009년에 마블을 약 40억 달러에, 그러니까 하나로 약 4조 6,396억 정도에 인수를 했거든요. 인수하면서 마블 세계관을 만들면서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나마 버틸만 하기는 할 텐데요. 그래도 10조가 넘는 금액의 손실액은 엄청 크죠. 아마도 당시에 디즈니가 생각한 것은 마블 영화가 워낙에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OTT로 어느 정도 옮기면서 OTT 시장도 잡는다면 아주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뛰어든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 이후 상황은 다들 아시죠? 아이언맨이 죽으면서요 마블 영화는 재미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인기가 없죠. 저도 마블 영화 정말 좋아했는데 이제는 안 봐요. 사실 영화나 드라마가 재미가 있어야지 보는데 이제 마블이라고 하면 노잼이다라는 이미지까지 생겼어요. 마블은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이지 않아요. 이미 마블이라는 거위 안에 알이 있는지가 의문이에요. 디즈니의 OTT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사실 고객 입장에서 보면요 디즈니 플러스는 볼 게 없어요. OTT 시장에서 오직 넷플릭스만이 2022년 영업이익이 56억 달러로 하나로 약 7조 2천억 정도? 라는 수익이 발생했어요. 사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OTT 사업은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요 시장을 잡을 수 있으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이기는 하지만요 솔직히 넷플릭스 말고 다른 업체들이 버틸 수 있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워낙에 넷플릭스가 이 시장에서 초반에 자리를 잡기도 했고요. 공격적으로 오리지널 프로그램들을 띄워나가면서요. 다른 업체들보다 많이 앞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를 상대로 돈을 벌고 있는 거지만 우리나라 OTT 같은 경우에는 시장도 우리나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 시장에서 살아남는다고 해도 과연 돈이 될지가 의문이에요. 정말 당연하게도 해외 진출을 꾀하고 있지만
이미 넷플릭스랑 디즈니가 여기저기 뿌려놓은 게 많은 상황에서 가망성이 있을까 싶어요. 거기다가 더 암울한 건 요즘 누누TV죠. 누누TV라는 건 2021년 정도부터 도미니카 공화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OTT 컨텐츠와 드라마, 영화를 불법으로 제공했는데요. 사실 이런 사이트는 누누TV만 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막으면 주소 옮기고, 막으면 주소 옮기고, 만들고 이러면서요.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보통 이런 사이트가 본인들도 살아남아야 하니까 엄청 이상한 광고들을 많이 붙여놔요. 그리고 이런데 잘못 들어가면 바이러스가 들어오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잘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누누TV는 광고를 다른 업체에 비하면 적게 달아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운영도 엄청 신경 써서 하고요. 업로드도 엄청 빨랐어요. 보통 다른 채널 같은 경우에 업로드도 느린데 여기는 진짜 빨리빨리 업로드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입소문을 탔는데 입소문이 너무 타다 보니까 이게 공중파 뉴스에까지 나오게 된 거죠. 실제로 이용자가 1000만 명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당연히 사람들이 돈을 안 내고 누누TV로 달려가니까요. 정부에서 이걸 막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누누TV에서 3월 23일에요. 국내 OTT 오리지널 서비스 전체를 삭제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이렇듯 OTT 시장이 커지면서 여러 업체들이 뛰어들었지만 현재까지는 치킨 게임 중이고요. 국내 기업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기는 하네요. 영화관도 OTT 때문에 예전 같지 않아요. 국내 OTT는 죄다 적자예요. 이러다가 넷플릭스 빼고 다 나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하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시청이 재미있으셨으면 좋겠어요.